그래서 전기생리 진행하겠습니다. 전기생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왜 전기생리를 해야 되냐 말씀을 미리 들었어요. 그죠? 우선은 신경에서 그 정보를 전달할 때 기본적으로 액션 포텐셜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액션 포텐셜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세포 내와 세포 외에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와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에 있는 전해질 이온들의 농도가 달라요. 그 차이를 이용해서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내요. 활동 전압을 만들어내야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사이터블한 셀들 중에서 머슬, 다른 신경들 이런 것들이 그 액션 포텐셜을 이어받아서 근육을 수축한다든지 다시 또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세포 내외의 이온 조건과 농도의 차이, 거기서 일어나는 평형전압,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마 복습을 해보신 분도 있지만 약간 까리까리 아리까리 하실 분들이 많아요. 그죠? 포텐셜이라는 게 여러 걸 했었죠. 여러 개를 했어요. 어떤 포텐셜들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우리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전해질 이온이 디퓨전 되면서, 안전막정이 나왔고, 디퓨전 되면서 일어나는 전이차가 생겼죠. 디퓨전 포텐셜. 그러니까 뭐, 플러스 이온이 그 자리를 비우면서 전이차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순간순간 이동하면서. 그 다음에 안전막전이 얘기 나왔어요.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 모든 세포는 멤브레인 포텐셜을 가져요. 하지만 모든 세포가 다 액션 포텐셜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액션 포텐셜을 만들 수 있는 세포들은 익사이터블한 애들만 만들어요. 세포 중에 3개. 뉴런, 너브셀, 그 다음에 머슬셀, 그 다음에 그랜드셀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다 흥분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해야 되는 것들이 뉴런하고 머슬셀이 되죠. 거기서 이제 액션 포텐셜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기본이 되는 게 보니까 세포 내에서는 소디움이라는 애가 큰 역할을 했고, 세포 바깥에서 많은 이온들 뭐예요? 세포 바깥에 많은 소디움하고 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있는 거 칼륨, 포타슘이 그 역할을 많이 했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어떤 일렉트로라이트가 안정막 전이에 가장 큰 역할을 해준다고 얘기했어요? 칼륨.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평형전압이라고 하는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농도의 차가 크면 클수록 붙잡으려는 하는 힘이 더 많아져야 될까요? 작아져야 될까요? 미팅이 나갔대요. 어떻게 될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포 내에 포타슘이 100이라는 미리몰이 있고요. 세포 바깥에 50이라는 미리몰이 있었어요. 100대 50, 100대 50. 그 농도 차가 세포 내에는 변함이 없고 세포 외에서 50에서 10으로 벌어지게 되면 농도 차가 더 커지게 되죠. 그럼 평형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계산해보세요. 세포 내에 포타슘 100이었다가 그 다음에 세포 외에 50인데
50에서 1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뭐 지금은 해도 되니까 구할 수 있죠. 세포 외 50 나누기 세포 내 100 한 다음에 0.5가 나오죠. 0.5에다가 로그 그럼 마이너스 0.3 나와요. 거기다가 곱하기 61.5 하면 마이너스 18.5가 나올 거예요. 51 바깥에가 51대 마이너스 18.5 걔가 만약에 10으로 줄어들었어. 10으로 줄어들었어. 계산해보세요. 10 나누기 100은 0.1 거기다가 로그 마이너스 1이 돼요. 곱하기 61.5가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61.5가 되죠. 그죠? 그러면 평형전압이 더 커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커지게 돼 있어요. 반대편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또 언제 또 응용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분 전기 치료학 물인자 배우고 있죠? 수아, 뭐 이렇게 기뻐? 물인자 배우고 있어요? 아, 배우고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플러스 극을 된다든지 마이너스 극을 됐을 때 일반적으로 세포를 흥분시키려면 마이너스 극을 대줘요? 플러스 극을 대줘요? 흥분을 잘 시키려면. 자극을 주려면. 우리 조직 밑에 자극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극을 좋아요? 플러스 극이 좋아요? 마이너스 극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왜 그래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과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얘기한 걸 가지고.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직 엑스포텐셜의 어떤 단계에 대해서 제대로 안 배웠는데 스레숄드라는 건 기억나시죠? 스레숄드 역치. 역치는 뭐예요? 안정막 전이 안정막 전이 멤브레인 포텐셜,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 만약에 앞쪽에서 우리가 계산할 때 마이너스 한 90mV 정도라고 치면 마이너스 90mV 이 상태에서 좀 더 플러스 상태로 가는 거 마이너스 80mV 마이너스 70mV 이렇게 좀 더 생각해보면 위쪽으로 가는 거죠. 마이너스 90에서 위쪽으로 0에 가깝게 가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해요. 탈분극이라고 해요. 탈분극. 분극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폴라리제이션은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북한하고 남한이 뭐 됐다고 얘기해요? 분단 상태죠. 분단. 38선에서 분단돼 있죠. 이동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동 못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극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그냥 분극이라고 얘기해요. 분극. 극이 나눠져 있는 거야. 근데 요즘 화해무드가 됐어. 휴전선의 문이 열렸어. 소대가 막 올라갔어. 북한으로.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탈분극이 된 거죠. 분단이 깨진 거죠. 잠깐 동안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탈분극,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온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포 바깥에 있는 이온들이 세포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소듐. 그러면 마이너스 90mV의 안정막 전이가 점차적으로 플러스 상태로 바뀌겠죠. 완전히 플러스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89, 마이너스 88,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 이렇게 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스레숄드랑은 무슨 사이냐? 디폴라리제이션은 액션 포텐셜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스레숄드, 역치를 넘어가야지만 흥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호는요, 우리 몸에 있는 전기 신호,
신경이 신호를 전달할 때는 어느 정도 역치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에 있는 감각세포들이 어떤 느낌을 느낄 거예요. 느낌을 느낄 거예요. 최소한의 역치라는 게 필요해요. 머리카락을 갖고 여러분들 딱 뽑아갖고 살짝 찔렀을 때 민감한 사람은 느낄 수 있죠. 머리카락. 아니면 가위 같은 걸로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됐어요. 되자마자 촉각이라는 게 느껴지죠. 그건 뭐냐면 지금 딱 누르는 순간에 세포 내에서 감각신경 세포에서는 탈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느낌이 왔네. 그 신경을 압력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꾼 것뿐이에요. 하지만 아주 작은 소통 같은 걸로 막 찔렀어. 근데 느낌이 없어. 그 느낌이 없다는 얘기 뭐예요? 탈분극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역치에는 해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작은 힘으로 이걸 살짝 됐어요. 디폴라리제이션까지 일어났는데 느낌이 안 와. 그러다가 꾹 눌렀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역치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얘 뭐가 눌렀네. 아프네. 이제 더 아프네. 이렇게까지 느낄 수 있죠. 왜 데이트 하다가 가끔 이렇게 이제 상대방 딱 눕혀놓고 손가락으로 찌르잖아, 이렇게. 어떤 거, 이렇게. 무디어. 어떤 거 딱 찍었어요. 이렇게. 무디어. 그래서. 자기 바보. 그럼 어떤 거. 이게 뭐지? 엄지인가? 그러다가 나중에 엄지손가락 꾹 누르니까 엄지 딱 맞추는 애들 무딘 거죠, 그죠? 그만큼 디폴라리제이션 상태에서 역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역치가 만약에 마이너스 30mV라면 요 밑으로는 마이너스 90부터 30 밑으로는 뭐냐면요. 여유 시간이에요. 여유 시간. 디폴라리제이션 시간이에요. 액션 포텐셜이 마이너스 30이야. 그러면 스레이숄드 마이너스 30mV를 딱 치고 나가야 액션 포텐셜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헛수고요. 아무런 감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액션 포텐셜을 뭐라고 그러냐면 all or none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실무율이라고 들어봤어요. 액션 포텐셜을 만들려면 스레숄드를 넘어서야 돼요. 분단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30mV를 만약에 스레숄드 역치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놨으면 그 이상을 넘어가야만 액션 포텐셜을 만드는 거예요. 그 밑으로 아무리 자극을 해봤자 그거는 날라가 없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왜 전기 생리학 시간에 전기 치료학의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얘기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90mV인데 대부분의 뭐냐면 포타슘의 평형전압이 그 상태를 기여를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세포 바깥에 의해서 마이너스 극을 딱 걸어주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세포 외 근처에 있는 플러스 이온들이 어디로 이동해 가요? 어디로 이동해 가요?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요? 그치,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해 가지요. 이동을 해 가요. 그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세포 내외에 전이차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마이너스 90에서 마이너스 30까지가 차이가 이만큼이라면 플러스 극성이 세포 위에 있다 치면 이 사이가 벌어져. 그럼 역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럼 흥분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쵸? 흥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마이너스 극성을 바깥에서 대주게 되면 이 차이가 더 줄어들어요. 그럼 역치랑 가까워지니까 쉽게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플러스 극성이 세포 위에 있다면
이게 더 벌어져요. 역치가 마이너스 90에서 이 차이가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까지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흥분하는데 시간이 스레솔드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기 치료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동물농장이었는가를 보고 있었는데 그 수의사가 소를 외과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를 마취를 시키지 않는 거야. 헐. 그리고 칼로 쭉 깨요. 아프잖아요. 근데 소가 눈만 끔뻑끔뻑 뜨고 하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거기다가 전기 패드를 달아갖고 순간적으로 뭘 낮춰놨냐면 역치를 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퍼 폴라리제이션 시켰어요. 디폴라리제이션이라면은 마이너스 90mV에서 점점 디폴라리즈 했다가 역치를 탁 치고 나가야 되는데 얘를 점점 벌려놓으니까 흥분할수록 역치에 도달하는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흥분할수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게 평형전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퍼미어빌리티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퍼미어빌리티. 농도 차가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안정막 전이를 만들려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퍼미어빌리티, 투과성이었어요. 그건 뭐냐? 모든 세포가 똑같은 투과성을 갖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농도 차는 같을 수가 있어도 투과성이 달라. 농도 차이가 소디움하고 포타슘이 비슷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차이가 있는 건 뭐가 차이가 있냐면 퍼미어빌리티가 차이나. 그 퍼미어빌리티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세포 안과 밖으로 이동시키는 단백질 채널의 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채널의 수가 많으면 퍼미어빌리티가 많은 거예요. 큰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 채널의 수가 적으면 퍼미어빌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간단하게 했을 때 포타슘이 왜 안정막전이 멤브레인 포텐셜에 기여를 많이 하느냐라고 하는 건 이유가 뭐였냐면 세포 내에 겁나 많고 세포 바깥에 되게 좁아요. 되게 적어요. 거기다가 투과성이 겁나게 컸어요. 뭐에 비해서? 소디움에 비해서. 안정막 상태 1대1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기여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탈분극이라는 게 디폴라리제이션이 되게 되면 그게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면 어떤 애들이 투과성이 커지냐면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데 볼테이지에 의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막 상태의 전이를 좋아하는 것들은 포타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이 많이 열리는 거고 그 다음에 탈분극 되기 시작해서 역치까지 올라갈 때까지를 좋아하는 전압을 좋아하는 애들이 소디움이에요.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걔들은 딱 그 전위차가 생기게 되면 전압이 되면 문이 많이 열려요. 그래서 안정막 상태일 때는 포타슘이 퍼미어빌리티가 커지고 디폴라리제이션이 시작해서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질 때는 누가 커지냐면 소디움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추가성. 그래서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안정막 전이 토탈에서 구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거는 평형전압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는 퍼미어빌리티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기전력에 대해서, 전도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포내가 왜 마이너스 상태를 이루어야 되느냐. 그래서 깁스도난 평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딱 말씀드린 게, 세포내에 덩치가 겁나 큰 마이너스 이온들이 있어요. 얘들이 세포막을 투과 못하기 때문에 세포 내외에 이온의 배치를 다시금 조성하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세포내가 좀 더 마이너스 상태를 띠게 되고 삼투압은 높아져서 물을 당긴다까지가 깁스도난 평형이었고요. 그러면 사람 세포는 터져서 죽으니까 어떻게
ATP를 이용해서 소디움 포타슘 펌프를 돌렸어요. 그래서 더블 깁슨 도난으로 이 세포를 살려놨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저번 시간에 이해한 거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 표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했었죠. 딱 나눴을 때 세포 외, 그다음에 세포 내에 사실은 소디움은 바깥에가 분명히 150 정도 될 것이고요. 실제 세포에서도 세포 내에서는 뭐 한 10에서 5 정도 미리몰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계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양쪽 세포 외에도 150 미리몰, 그 다음에 음이온 클로라이드 150으로 딱 네트 빵이었죠. 그 다음에 세포 내에도 소디움은 150, 플러스 이온이 150이고요. 마이너스 이온의 클로라이드는 빵이에요. 빵이 없어. 하지만 덩치가 큰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단백질이 있는데 얘가 1mm몰밖에 없어요. 원래는 100, 마이너스 150mm몰 했으면 좋겠지만, 그죠? 하지만 전기적인 양은 150 미리 이큐발란트예요. 미리 이큐발란트. 일반적으로 전해질 이온 같은 경우는요. 전해질 이온 같은 경우 일가인 경우, 그러니까 소디움 같은 경우, 소디움이 만약에 소디움이 150 미리몰이라면은요. 얘는 똑같이 150 미리 이큐발런트가 됩니다. 이큐발런트가 돼요. 이큐발런트 몰이 됩니다. 이큐발런트. 일가니까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칼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아니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칼슘이 150 미리몰이라면 얘는 이큐발란트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배가 돼요. 2배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NaCl이 있어요. 간단하게 너무 복잡하면 헷갈리니까 10 해당하는 NaC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10mm몰이 있어요. 클로라이드가 10mm몰이 있어요. 얘가 이큐발란트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20 미리 이퀴발란트가 됩니다. 2배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니겠죠? 그래서 그 당량은 또 달라요. 이렇게 계산할 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일가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전기적인 힘은 150인데 1mm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1mm몰의 개수는 적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150에 대한 전기의 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기 얘기할 때 여러분들 그냥 한 개의 전하라고 쿨롱이라고 얘기라고 생각했잖아. 여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냥 쿨롱인데 저는 플러스가 이온이 엄나게 많이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개지만. 근데 개수를 칠 때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얘는 3첩으로 계산할 때는 몇 개? 얘는 한 개예요. 한 개. 1mm몰이에요. 한 개. 개수로 계산할 때 한 개야. 이해했어요? 대신 전기적인 건 150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태에서 전기적인 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얘도 뭐라고? 얘도 빵이에요. 네트, 플러스 마이너스 빵, 플러스 마이너스 빵.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빵빵인데 뭐가 생겨요? 전이차가 생기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친구. 다른 것도 평균적으로 이해했다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니까 중간 단계에 보니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농도차가 생겼으니까 그죠?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는 이동할 수 없는 건 Y.
덩치가 큰 프로테인, 얘만 이동을 못하죠. 얘는 이동을 못해요. 하지만 얘들은 어떻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딱 봤어요. 지금 소디움은 똑같이 150이니까 이동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죠? 하지만 뭐예요? 클로라이드는 여기가 빵이에요. 농도차가 겁나 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온들이 일리 스물 기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계산상으로 그럼 반이 딱 가면 좋은데, 반이 딱 갈 수가 없죠? 왜? 왜 못 가요? 뭐 때문에 못 가요? 얘 때문에 못 가잖아요. 마이너스 이온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게 딱 반이 가는 게 아니라 150의 반, 75가 가는 게 아니라 스물 기어 들어가서 10mm몰 갔어.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가 10이 더 추가됐으니까 여기 두 개 합하면 16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이온이 부족하네? 다시 플러스가 10이 더 간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 160, 여기 160이니까 넷은 빵이죠. 여기도 140인 거 빵이에요. 근데 여기 벌써 마이너스 상태가 더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세포내가 점점 마이너스 상태로 바뀌고 있고, 이쪽에 있는 개수들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개수들도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봤더니 이쪽으로 결과적으로 50이 더 가서 200이 됐고요. 클로라이드도 50이 더 가서 여기도 200이 됐어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넷이 빵 됐는데 푸시 마이너스 18.4의 전이차를 갖게 됐단 말이에요. 전이차를. 그럼 왜 그러느냐를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돼요. 100, 소디움에 대한 평형전압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퀴리브리움. 이퀴리브리움인데, 소디움에 대한 전압을 한번 구해보세요. 몇이 나오나. 그리고 또 하나 할 거는, 보세요. 클로라이드는 지금 여기 이온 차가 있으니까 요것과 얘에 대해서 이퀴리브리움 포텐셜을 구하세요. 그 다음 전체 마이너스. 왜 그러냐면 얘는 이동할 수는 없지만 얘에 대한 농도는 없어요. 그죠? Y 마이너스에 대한 거 없으니까 얘는 그러면 이걸 전체 합한 마이너스 상태로 평형전압을 얘랑 비교해서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이온과 해서 구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지우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소디움에 대한 평형전압, 이퀴리브리움 포텐셜을 구해보시고요. 두 번째, 클로라이드에 대한 이퀴리브리움 포텐셜을 한번 구해보시고요. 세 번째, 전체 마이너스 이온, 올 마이너스 이온에 대한 마이너스 이온에 대한 이퀴리브리움 포텐셜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결국은 퉁치면은 평행전압이 된 이퀴리브리움 포텐셜, 멤브라인 포텐셜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뭘 빼놓냐면 이 상태에서는 퍼미어빌리티는 생각 안 한 거예요. 퍼미어빌리티는 생각 안 했어요. 퍼미어빌리티는 제외하고 그런 거 빼놓고 각각의 이온에 대한 평형전압을 구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어떻게 세포내가 마이너스 상태를 이루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디움과 소디움, 클로라이드와 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전체 마이너스 이온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이온의 평형전압, 이퀴리브리움 포텐셜을 구해보세요. 다 구하셨죠? 지금 눈으로 풀고 있는 사람들 많아. 명목이 눈으로 풀고 있어. 다 눈으로 풀고 있어요. 중간 기말고사 볼 때는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런 핸드폰을 들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하고 숫자를 제시해 줄 거예요. 숫자를. 만약에 로그 값이면 로그 값을 제시해 줄 거예요. 그 대신 간단한 나누기, 곱하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빠데, 소디움 평균점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8.5 하고, 뭐까지 써야 되나? 마이너스 18.5mV까지 얘기해 줘야 돼요. 그 다음, 클로라이드는 얼마 나와요? 간단해요. 보세요. 이거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 여기가 이거 하나만 계산하면 이게 지금 1대2잖아요. 그죠? 반대로 1대2죠? 그죠? 지수함수적으로 줄어들고 감소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리고 얘는 플러스 18.5mV가 되죠. 그럼 마지막 전체 마이너스 이온의 평형절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전체 마이너스 200이 되고 100이 되니까 소디움하고 똑같네. 그쵸? 마이너스 18.5mV가 되죠. 그럼 퉁치면 얼마 나와요? 남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18.5, 이거 비슷한 숫자가 나오죠, 여기가. 이제 이해했어요? 왜 세포 내의 전체 마이너스 이온을 퉁치고 세포 바깥에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퉁치게 되는데 왜 세포 내가 더 마이너스를 띄게 되는지 확실히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깁스도나 평형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 이제 삼투압이 이 정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만큼의 압이 생기니까 물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세포가 부어 올라서 빵 터지니까 여기다가 뭘 만들어 놨어요? 소듐, 포타슘 펌프를 만들어내서 작동을 시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가상이고요. 그러니까 소듐 농도가 이렇게 안커밖에 바뀐 상태가 된 거예요. 가상이니까. 진짜로는 다르죠. 그죠? 아, 교수님, 왜 소듐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원래 플러스 아니었나요? 맞아요. 플러스예요. 원래 실질적인 세포에서는. 그죠? 여기 이해하셨을 거라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네. 여기 말씀을 드렸고요. 더블 깁슨 도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겹정선은 넘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저번에 글리아셀에 대해서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슈반셀 얘기하면서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멀티플 스콜레로시스라고 얘기했죠. 관련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CNS에서 마이엘린을 까내는 거 멀티플 스콜레로시스 그 다음에 PNS 말초신경계에서는 디마이엘리네이팅 되는 게 뭐였어요? 어떤 질환이었죠? 유량 발해 신드롬이라고 해서 GBS 가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관련된 게 슈반셀입니다. 슈반셀 GBS 그 다음에 얘는 CNS에서 멀티플 스클레로시스예요. S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 뭐 하는 거야? 마이엘린이 까지는 거야. 마이엘린이 까지는 거. 그 다음에 뭐 마이엘린이 없는 것 중에 아스트로사이트, 별세포 얘기했었고요. 하는 일들은 글리아셀들은 뭐 구조적인 지지, 영양, 그 다음에
이런 메타볼릭한 거, 청소하는 거. 그러니까 글리아 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줘요. 마이리네이션. 뭐, 포타슘 버퍼 역할도 해주고, 그 다음에 BBB 역할도 해줘요. BBB.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혈관 내 장벽 들어보셨죠? 뇌는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약물이나 어떤 뭐 독성 물질들이 쉽게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방벽을 하나 쳐준 거예요. 그래서 뇌에 작용하는 약을 만들려면 1차적으로 얘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파킨슨 질환 아시죠? 파킨슨은 베이지알 강글리아 중에서 베이지알 강글리아 구조 중에서도 어디 미드브레인에 서브센시아 니그라라는 부분이 있죠? 흑색질. 아직 신경과 안 했구나. 미안.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 높게 생각했어요. 미안하고. 아무튼 미드브레인의 서브센시아 니그라 미드브레인의 중내에 있는 구조 중에 서브스텐티아 니그라 흑색 질이에요. 니그라가 니그로 이름으로 하면 니그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서브스텐티아 니그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뉴런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뉴런이에요. 도파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파킨슨 환자들은 서브스텐티아 니그라가 원래 흑색인데 하얗게 변하면서 이 뉴런에서 도파민을 분비를 못 해줘. 그래서 몸이 고정돼 갖고 손은 달달달달 떨리고 막 이래. 고정되고. 그래서 아키네시아가 있고 트레모가 있어요. 니지지티가 생겨요. 3대 증상이죠. 그죠? 생각나시죠?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뭐가 생겨요? 파킨슨스 디지즈가 생겼어요. 파킨슨스 디지즈가 생기면 1차적으로 생기는 게 뭐가 생긴다고? 3대 증상이 에이키네시아라고도 얘기해요. 혹은 뭐 하이퍼키네시아도 말이 맞아요. 거의 동작이 없는 상태예요. 이렇게 얼굴 표정도 없어요. 그 다음에 리지디티가 생기고요. 리지디티가 생기고 강직이죠. 딱 굳어있는 거. 그 다음 트레머가 생겨요. 트레머는 이제 레스팅 할 때 떨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특히 레스팅 트레머입니다. 그래서 파킨슨 디지즈는 손해에서의 떨림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손해가 손상돼서 떨리는 것들은요. 손해는 가만히 있을 땐 떨리지 않아요. 뭔가 동작을 시작할 때 떨려요. 그래서 이 환자분들은 이제 테스트할 때 손해가 손상된 환자분들은 이렇게 시켜요. 환자분 코하고 제 코를 만진 다음에 제 손 한번 만져보세요. 그래요. 이렇게. 그럼 환자가 자기 코 만져요. 근데 자기 코도 잘 못 만져요. 이렇게. 칵 찔러봐, 이렇게. 그러다가 제 손가락을 일치해보세요. 이티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티를 못해요. 이렇게 못해요. 움직일 때만 그래요. 하지만 파킨슨 환자는요, 가만히 있을 때 손이 막 딸딸딸딸 떨려요. 그래서 레스팅 트레모라고 그러고, 베이젤 강글리가 손상돼서 나타나는 거는, 손해가 손상돼서 나타나는 것은 intentional 트레모라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뭔가를 동작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거는 이제 베이젤 강글리아와
손해의 대표적인 기능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베이지알 강글리아는요. 베이지알 강글리아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태틱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이에요. 그와 반대로, 그와 비슷하지만 손해는요, 다이나믹 밸런스를 맞추는데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역할이 좀 비슷합니다. 나중에 이제 신경과학 시간에 두 개를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세레벨라 같은 경우는 인텐셔널 트레머가 생기는 거야. 떨리는데 의도적으로 뭔가 할 때 떨리는 거고, 인텐셔널 트레머 뭐가 생기고요. 베이지알 강글리아는 스태틱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트레머가 생겨요. 이런 걸 레스팅 트레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그래서 서브센사 니글라에서 도파민을 분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럼 파킨슨 환자한테 도파민을 바깥에서 만들어 갖고 주사를 꽉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근데 도파민 자체가 얘를 통과하지 못해요. BBB를. 그래서 뭘 주사를 해주냐면 도파민을 만드는 재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뭐 우리 약 쓸 때는 뭐 L도파라고 해서 L도파 이거를 갖다가 주사로 넣어주게 되면 L도파는 블러드 베리어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과해서 얘가 도파민으로 합성이 잘 되면 좋은 거죠. 도파민으로. 그러면 이제 약효가 제대로 발휘를 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글리아셀들의 역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멤브레인 포텐셜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제 한 거는 멤브레인 포텐셜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 과정을 갖다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좀 길었죠, 그죠?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긴 시간을 걸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하려고 얘기했던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여기서 일어나는 폴라리제이션, 디폴라리제이션, 하이퍼폴라리제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막전압은 어떻게 하냐? 그냥 나타나는 거 아니고 실험실에서 세포에다가 전극을 찔러요. 아주 얇은 유리관을 만들어내요. 진짜. 그 끝이 몇 마이크로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세포 내의 전 위차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세포 내 안쪽이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90mV 정도의 더 낮은 상태의 전 위차를 갖게 돼요. 세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개개의 세포도 다르고 세포가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신경세포 얘기하면 한 마이너스 90mV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범위 내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이 정도의 안정막 상태, 막전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90, 아니 여기서는 막전압이 만약에 70mV야. 70mV야. 요걸로 안정막 상태예요. 안정막 상태. 폴라리제이드. 분극된 상태예요. 우리말로 하면 분극된 상태. 폴라리제이션, 분극이라고 얘기했어요. 분극된 상태예요. 딱.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태 안과 바깥에가 유지된 상태. 이 마이너스 70mV를 딱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바깥쪽에서 소듐이 갑자기 밀려 들어와. 플러스 이온들이 밀려 들어와. 그러면 마이너스 70에서 좀 더 플러스 상태로 바뀌겠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디폴라리제이션, 탈분극이라고 얘기해. 탈분극. 탈분극. 근데 아직 탈분극에서 어디까지 가진 않았어요? 역치까지 가지 않았어요. 역치. 스레숄드 역치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역치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어요. 역치는 그냥 대략 뭐 마이너스 한 30, 세포마다 좀 다르겠지만 마이너스 한 30mV라고 치면 역치가 아직 도달하지 않은 거죠. 디폴라리제이션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69는 디폴라리제이션이에요? 아니에요? 마이너스 69. 막전압이 마이너스 70mV예요. 미리볼트예요. 소디움 몇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69mV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는 디폴라리제이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 마이너스 70이 깨지면 플러스 쪽으로 깨지면 디폴이에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구나. 제가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이게 제로.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70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30 미리볼트에 당연히 여기가 우리가 마이너스 30 미리볼트를 뭘로 했냐면 역치 스레숄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레숄드. 그러면 마이너스 70mV가 안정막 상태죠. 안정막 상태. 그쵸? 그럴 때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30 되기 전까지 마이너스 31이라고 칩시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 그림에서 마이너스 70이 깨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소디움이 들어오면은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점점 플러스가 되겠지만 만약에 클로라이드가 들어왔어요. 마이너스 이온들이 들어오게 되면 점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뀌겠어요? 점차적으로 클로라이드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71,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00으로 이렇게 벌어지겠죠. 70에서 떨어지겠죠. 그죠? 이런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겨요? 역치에서 여기서부터 역치까지의 이 범위가 더 커지죠. 이 사이보다 더 커지죠. 이 차이는 뭐냐면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되면 역치까지 도달하는데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흥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흥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역치, 스레숄드에 도달하지 못해서 액션 포텐셜을 잠깐 A 쓰기 어렵다. 액션 포텐셜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디폴라리제이션이 돼서 마이너스 50mV가 되면 이 사이가 더 좁아들기 때문에 액션 포텐셜을 만들기가 쉽다. 그만큼
신분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막전함 얘기했고요. 거기에서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분거. 그리고 거기에 깨지는 거, 플러스 이온들이 들어와서 깨지는 디폴라리제이션 얘기했고, 마이너스 이온들이 세포 내로 들어와서 생기는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스레숄드 얘기했어요. 이거 다 이해했죠? 태태메 사반 이해했어? 선규 이해했어? 야, 얼굴 비디오 다 키라고 했는데 킨 사람은 딱 5명이 아니라 9명, 9명. 오케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올라갑니다. 킨 사람은 플러스 1점씩 다 올려줄 거야, 그냥 확 그냥. 이해하셨죠? 다련이 이해했니? 그럼 다시 마이너스 72는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72는 디폴라리제이션이에요,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에요? 마이너스 72 하이퍼폴 혹은 디폴? 하이퍼폴,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20은 하이퍼폴이에요, 디폴이에요? 마이너스 20 디폴. 맞아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안정막 상태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무조건 디폴이에요. 더 마이너스가 되면 하이퍼폴이에요. 그래서 액션 포텐셜은 이 과정을 순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억지로 하나를 그려본다 치면 액션 포텐셜이 만약에 마이너스 안정막 마이너스 71V에서 겹쳐지지가 않아. 짜증나게. 보통은 화살표를 없애버리고 싶은데 안 되네. 이 상태라면 이렇게 마이너스 70mV 안정막 상태를 가다가 소디움 이온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이때부터 플러스 이온으로 소디움이 들어오면서 바뀌겠죠. 그죠? 그러다가 에이 자극이 줄어들었어. 그럼 흥분 안 하고 그냥 쭉 하고 다시 안정화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역시 도달을 못한 거죠. 마이너스 30까지. 하지만 반대로 쫙 와서 소디움 이온들 들어와. 좀 더 플러스 상태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30mm까지 딱 왔어. 이 부분에서.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액션 포텐셜을 확 하나 만들고 그리고 쫙 올라가요. 플러스 이온이 막 밀려 들어오는 소디움이. 그러다가 이제 소디움 문은 점차적으로 닫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로라이드 문이 닫히면서 이제 이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클로라이드가 점차적으로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상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긴 거, 여기 이제 액션 포텐셜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통 1ms 다 안쪽에서 일어나요. 근육의 흥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아마 전기치료 시간에 왜 1ms 안에 이게 다 일어나는지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몇 마이크로세크 단위로 이동을 합니다. 액션 포텐셜 한계가. 그래서 결국은 올라가는 상태에서 기여하는 이온은 소디움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간다는 거 계속 되진 않아요. 소디움이 확 밀려오지만 이 내려가는 상태에서는 소디움은 여러분들이 이제 볼테지로 열리는데 사실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소디움은 문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디움 채널을 하나 그냥 가상으로 하나 그릴게요. 소디움 채널이 이렇게 있으면 소디움만 이동하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포막이 이렇게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면 볼티지로 열리는 게이트는
볼테지로 열리는 게이트는 얘라고 치면 얘가 오픈, 지금 오픈이죠? 크로스, 오픈 크로스 할 거예요. 이렇게 오픈 크로스 할 겁니다. 이렇게 오픈 크로스, 오픈 크로스. 이거 볼테지로 열리는 거야. 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근데 하나가 또 있어요. 얘는 여기 단백질 달려갖고 이렇게 돼 있어요. 뚜껑처럼 생겼어요. 지금은 오픈돼 있고 얘가 액티베이션 된 상태예요. 여기 열려 있죠. 하지만 얘가 만약에 얘를 딱 닫아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인액티베이션 상태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오픈이 돼 있어도 바깥에서 소디움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오픈은 돼 있는데 얘가 인액티베이션 되면. 그쵸? 그러니까 소디움이 들어오려면 얘도 열려 있어야 되고요. 얘도 열려 있어야 되고 얘도 열린 상태가 돼야 돼요. 소디움이 들어오려면. 그래서 이 상태는 인액티베이션. 이 상태는 액티베이션. 인액티베이션, 액티베이션. 얘는 오픈, 이렇게 되면 클로스. 오픈, 크로스. 오픈, 크로스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디움이 들어오는 완벽한 상태는 얘가 오픈이 되고 얘도 오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데 아까 액션 포텐셜 제가 이렇게 하나 쫙 올려놓고 그려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꺾이는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오픈이 돼 있는데 시간에 의해서 얘가 살살살 닫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디움 채널이 한꺼번에 확 열렸다가 확 닫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격이 다 다르듯이 단백질,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비슷해요. 몇 미리볼트에서 몇 미리볼트만 좋아해. 그래서 그 사이에 모든 세포가 한꺼번에 다 열리고 닫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열리고 서서히 닫혀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인액티베이션, 액티베이션 하는 채널은요, 시간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닫히는 애예요. 그래서 얘가 열려 있어도 얘가 닫혀 있으면 소디움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상태가 내려가는 거죠, 점점. 그래서 소디움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태의 전압이야. 그럼 얘도 닫히게 돼서 인액티베이션 상태에서 클로즈된 상태로 바뀌게 되면 소디움은 더 못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 상태로 갔다가 전압이 디폴라이제이션 되면 얘도 열려요. 그럼 소디움 들어오게 되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얘가 먼저 닫혀요. 그럼 소디움 더 못 들어오죠.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전압이야. 그럼 얘도 닫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게 소디움 채널의 특징이에요. 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안정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알아서 지가 닫혀서 수그러들어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액션 포텐셜을 만들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디폴라리제이션, 하이퍼폴라리제이션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죠, 그죠? 그리고 디폴라리제이션 됐던 게 이제 역치를 넘어가면 걔가 바로 액션 포텐셜을 만들게 된다는 것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70mV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래? 안정막 상태의 전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막 상태의 전압. 그리고 결국은 이런 안정막 상태의 전압이 깨지고 멤브레인 포텐셜이 흥분을 하게 되면, 세포막이 흥분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결국 디폴라이제이션 상태로 갔다가 액션 포텐셜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막전압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려면 사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장비가 많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석사 박사 때 했던 실험인데, 여기 이게 뭐랄까, 현미경을 더 크게 해갖고 디지털로 저장할 수 있는 일종의 그냥 웹캠이라고 보셔도 돼요. CCTV, 웹캠. 이게 5천만 원. 5천만 원. 그 다음에 이 현미경, 세포를 볼 수 있는 현미경, 1억.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극을, 유리관을 얇게 만들었잖아요. 세포가 끼켜야 한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아요. 그럼 그 전극을 꽂아놓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손으로 만약에 움직이면 이게 커져서 안 돼. 엄청 커요. 그래서 아주 몇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세밀하게 XY 지축을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러예요. 이것도 한 1,000만 원. 기타 등등. 조절하는 게 많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안 보이지만 여기 유리가 아니라 여기 다 구리망으로 되어 있어요. 구리망 다. 그리고 여기 테이블은 무진동 테이블이에요. 진동이 있으면 안 돼요. 세포에다가 바늘을 딱 꽂아놨는데, 유리관을 꽂아놨는데 퉁 하잖아요. 툭 떨어져 버려요. 아주 민감해요. 옆에서 누가 문 닫는 소리 딱 들리면 툭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실험을 언제 했냐면 새벽에 했어요. 다 퇴근한 다음에. 그래 물소리 때문에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리 구리망을 해놓으면 어떤 그 전자파나 이런 것들이 다 못 들어오게 돼요. 희석이 돼요. 안 그러면 민감하기 때문에, 전기 실험이기 때문에 잡파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걸 더 크게 보면 지금 유리관을 하나 이제 유리관을 하나 얇게 뽑아가지고 본 거고, 여기 DC에는 이제 실험할 세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세포 외액이죠. 우리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갖고 계속적으로 흘려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뭐 처리하고 싶은 약물도 처리할 수 있고. 세포 외액을 갖다가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전기 자극을 여기서 또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매니플레이터 컨트롤 하는 거 아주 세밀하게. 요거는 유리관을 얇게 뽑아내는 장비예요. 여기서 이제 양쪽으로 불을 가열해 갖고 양쪽으로 쭉 당기면 엿가락이 늘어나면 가운데가 얇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운데를 치면은 유리관이 만들어져요. 근데 유리관 끝이 너무 거칠면 세포가 터지니까 그거를 살짝 가열해 갖고 부드럽게 만든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한 1,000만 원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아날로그 신호를 갖다가 디지털로 바꾸는 장비예요. 디지털로 바꾸는 장비. 요것도 한 5천만 원 합니다. 엑소 패치라고 이름 붙였죠. 엑손 패치라는 말과 비슷하죠. 엑손.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했던 건데 뭐처럼 보이세요? 이게? G 아시죠? G 마우스. G가 임신 상태에 들어갔을 때 한 8주 정도 된 G 배 안에 있는 애기지 뇌예요, 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세레벨룸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세레벨룸, 대뇌. 이 부분이 브레인스템이에요. 브레인스템 겁나 크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있어요. 여기 끝에 여기 부분에. 이게 olfactory bulb예요. olfactory가 뭐야? 숨 쉬는 거. 숨 쉬는 그 신경세포 자라난 게 겁나 커요. 그게 뭐냐면 냄새를 겁나 쥐가 잘 맡는다는 얘기죠. 예전에 이거 갖고 뭐 했냐면 이
발생이 덜 된 뇌세포를 가지고, 쥐의 뇌를 가지고 어떤 처리를 했냐면, 초음파를 준 거예요. 우리가 쓰는, 여기 갖춰있거든요, 옛날에. 초음파를 이렇게 DC에다 올려갖고 준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를 준 것과 자극을 준 것과 초음파를 주지 않은 그 미성숙한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어떻게 뉴런으로 더 잘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실험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음파가 쥐의 어떤 그 뉴런을 좀 더 뉴런답게 만들 수 있는지 이걸 다 해서 한 다음에 이제 액션 포텐셜을 재고 그러는 거였죠. 이거는 복잡한 과정을 옛날에 했었고요. 이건 우리가 막전압 수정하는 이제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넬리스트 이퀘이션은 다 이해했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넬리스트 이퀘이션은 결국 농도 차이를 어떤 농도차? 비전해질의 농도차 아니면 전해질 이온의 농도차. 일렉트로라이트의 농도차를 전이차로 바꾼 거예요. 그래 봤더니 지수 함수적으로 얘들이 변하더라. 그래서 58 정도의 평형전압을 갖게 되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6의 차이가 나면 0.1, 174는 100분의 1, 그 다음에 1000분의 1, 이게 지수 함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로그 값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평형전압을 왜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도 보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세포 내를 100, 세포 외를 100, 세포 내를 50 해서 그런 차이를 줬잖아요. 1대2의 이 차이. 그게 바뀌어도 마이너스 플러스만 바뀔 뿐이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해도 농도차가 딱 2배 난다. 그러면 값이 딱 2배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 했죠? 이 차이니까. 그러니까 1대1, 100대 100. 세포 외에 100m몰, 세포 안에 100m몰이면 1대1이잖아요. 그죠? 1대1이면 이퀄리브리엄 포텐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당연히. 그 다음에 세포 바깥과 내에, 세포 바깥에가 내하고 10분의 1 차이면은 마이너스 58인 거예요. 100분의 1 차이 나면 마이너스 116이 되는 거고, 1000분의 1 차이 나면 마이너스 174의 평형전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세포 외의 농도가, 그죠? 한 배, 그러니까 10배 많을 때, 100배 많을 때, 1000배 많을 때 차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그래프를 보셨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각 개개의 평형전압을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안정막전압은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 공식을 사용해요. 골드만, 허스킨, 카츠 이퀘이션이라는 거예요. 얘들은 뭘 더 접목을 하려면 퍼미어빌리티가 들어가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냥 평형전압 구하듯이 구하면 구할 수가 없고요. 뭐가 꼭 필요해야 돼요? 퍼미어빌리티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뭐 95% 포타슘이 그죠? 얘기했었죠? 소듐 뭐 1%, 칼슘 2%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 있었죠, 그죠? 그랬을 때 초과성을 계산해 두니까 안정막 상태의 전이가 계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K에 대해서 초과성이 높고 민감하다. 그래서 이거 일반적인 계산식으로 각 개개의 평형전압을 구하면 그걸 퉁치면 안정막 전이가 안 나와요. 그죠? 마이너스 뭐 90 몇 그 정도 안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뭐 투과성, 퍼미어빌리티가 계산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뭐였냐면 포타슘이 한 95%의 퍼미어빌리티를 갖고 그다음에 소듐이 1%, 그다음에 클로라이드 2%,
칼슘 2% 정도의 그런 투과성을 갖기 때문에 계산된 평형전압에다가 요 퍼센테이지를 도입을 해줘야 안정막 상태의 평형전압이 안정막 전이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전체 평형전압이 만들어지는 걸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활동전압에 대해서 내일이구나 더 말씀드리고 이런 활동전압이 만들어서 전도되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생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방해를 받게 되면 어떤 질환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연우 벌써 나갔네.